한화이글스의 26시즌 고액 연봉자 현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이글스는 뭐 다행이라면 다행일 수 있죠. 이태양 선수, 안치홍 선수 이 선수들이 이제 2차 드래프트를 통해서 타팀으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고액 연봉자들의 숫자 자체는 줄었어요. FA 선수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연평균 계약 규모가 가장 큰 순서부터 계약 상황과 기대치를 저의 개인적인 기대치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백호 선수입니다. 4년 100억이고요. 평균 금액은 25억이에요. 이제는 뭐 예전에는 이런 셀러리 캡 제도에 의해서 계약 규모에 뭐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30억을 첫 시즌에 몰아넣고 뭐 이런 게 가능했는데 이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정확한 이 선수들의 남은 액수를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게 평균 계약 규모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25억인데 옵션이 20억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첫 시즌입니다. 이제 그래서 한화이글스에서의 첫 시즌이기도 하고 강백호 선수에겐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치 강백호 선수는 많은 경기를 소화하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시즌 동안 부상이 있었고 당장 직전 시즌에도 부상으로 인해서 100경기를 채 나오지 못했었기 때문에 130경기 이상을 소화를 해야 돼요. 수비에서의 부담감이 큰 선수는 아닙니다. 수비 부담이 조금 덜하다고 할 수 있는 1루수 포지션을 맡을 확률이 높고 김경문 감독님의 인터뷰에 따르면 지명타자로 나올 빈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130경기 이상을 소화하는 게 큰 무리는 아니고 비싼 금액의 FA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고액 FA 선수가 130경기조차 나오지 못한다면 한화이글스 입장에선 굉장히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연습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은 수비에서의 활동량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려운 타구들을 처리해주는 모습을 몇 차례 보여주기도 했었고 공격에서도 역시나 강백호 선수가 타선에 있는 건 하나이글스 입장에서는 그리고 타팀 입장에서 하나이글스 타선을 상대할 때 아무래도 압박감을 좀 주기에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국가대표와의 연습 경기에서는 또 안타를 뽑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확실히 이제 강백호가 타선에 있으면 뭔가 기대를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연봉 평균액이 많은 선수는 류현진 선수입니다. 8년 170억의 계약을 이제 맺었었고 평균 21.25억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시즌이고 지난 두 번의 시즌에서 류현진 선수가 보여줬던 모습은 저는 상당히 만족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기 전에 압도했던 KBO 리그를 호령했던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도 없었고요. 적어도 류현진 선수가 뭐 중요한 경기에서 가을 야구에서 부진했던 모습도 있고 대량 실점을 했던 경기들도 있지만 전체적인 지표들과 이닝 수화를 보면 류현진 선수의 나이와 뭐 지금 사실은 뭐 양현종이라든지 김광현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비하면 류현진 선수가 물론 돈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류현진에게는 제가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몇백억을 줘도 사실 아깝지 않은 선수거든요. 뭐 이 선수가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 그리고 프로스포츠에서는 비단 성적뿐만이 아니라 돈을 줄 수 있는 돈을 줘야 하는 그런 이유들은 정말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에게 주는 액수 자체가 뭐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 세 번째 시즌인데 과연 이 계약 기간인 8년을 다 채울 수 있을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중간에 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은퇴를 하게 되면 은퇴를 하면 그 연봉은 이제 소멸되기 마련이거든요. 물론 이제 방출을 하게 되면 연봉을 일정 보전을 해줘야 되지만 본인이 은퇴를 선언하게 되면 이 남은 연봉은 이제 지급하지 않아도 셀러리 캡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팀과의 의리를 류현진 선수가 지킨 계약이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8년 계약을 다 이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팬으로서의 바람은 있긴 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기대치는 140이닝만 소화를 해줘도 이제는 고맙다. 류현진 선수가 막 이제 KBO 왔을 때 150이닝 소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고 WBC를 치르기 때문에 140이닝 정도만 로테이션 잘 돌아주면서 소화를 해줘도 큰 힘이 될 것이고 ERA는 이제 3점대 중반에서 3점대 후반만 기록을 해줘도 충분히 류현진 선수의 역할을 해주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엄상백인데 4년 78억.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비싼 금액은 맞습니다. 평균 20억에 육박을 하죠. 두 번째 시즌입니다. 근데 지난 시즌에 엄상백 선수가 소화한 이닝 자체가 충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FA 자격까지 4시즌이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을 포함해서 6, 7, 8, 9, 29 시즌 끝나야지 이제 FA 자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딱히 뭐 하나이글스에게
뭐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29시즌에는 또 연봉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공짜로 엄상백 선수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보도에 따르면 엄상백을 1년 더 쓸 수 있다 이러지만 딱히 하나 이글스에 아주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 엄상백 선수가 잘해야 그게 좋은 거죠. FA 계약 자격까지는 이제 내시즌 더 필요한 상황이고, 기대치는 개인적으로는 엄상백 선수는 지금 선발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주요 불펜 자원 그리고 5선발이 좀 공백이 생겼을 때 대체 선발 자원으로 역할을 해주면서 적어도 60이닝 이상을 소화해주면서 ERA는 불펜으로 뛰는 상황이면 ERA는 3점대 ERA를 기록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막 60이닝 던지는 불펜 자원인데 4점대, 5점대 ERA 넘어가 버리면 이건 또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진짜 그야말로 먹튀 소리 계속 들어도 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은성입니다. 6년 90억 계약이 벌써 3시즌을 지났습니다. 평균 15억.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 액수 자체가 그리 커 보이지가 않아요. 최근에 이제 대형 계약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3번의 시즌이 저는 좋았어요. 최은성 선수를 6년 90억에 데리고 와서 3시즌 동안 하나이글스의 순위 자체도 상향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최은성 선수의 영입으로 시작된 하나이글스의 우상향이 계속해서 성과를 내고 있어서 최은성 영입은 저는 되게 좋습니다. 황무지 같았던 하나이글스의 야수 뎁스를 점점 이제 채워가고 또 야수들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한몫을 했기 때문에 주장으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좋고요. 기대치는 WRC 플러스 120 언저리, 그러니까 그냥 지난 시즌 정도, 지난 3시즌 정도만 해줘도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최은성 선수는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난 3시즌 정도의 활약을 펼쳐주면 더할 나위 없다. 심우준입니다. 기대치에 못 미쳤던 지난 시즌이 맞고요. 4년 50억입니다. 12.5억의 평균 금액인데, 기대치는 일단은 경기 수를 많이 띄워줘야 돼요. 심호준 선수에게 기대하는 게 엄청난 폭발적인 공격력이 아니거든요. 이 선수가 연습 경기에서 잘 치고 있지만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의 타격의 어떤 기록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선수가 일단 많이 뛰어줘야지 수비에서의 안정감을 가져와 줄 수 있기 때문에 130경기 이상 반드시 소화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지난 시즌에 당했던 부상 자체가 본인이 뭘 잘못했기 때문은 아니고 몸에 맞는 볼에 맞아서 이제 부상을 당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하더라도 130경기 이상을 소화해줬으면 좋겠고, WRC 플러스 75 이상만 쳐주면 된다. 지난 시즌에 50 몇이었거든요. 뒤에 자리는 뭐 생각하기도 싫은데, 이 선수가 커리어 하이 시즌에는 80 조금 넘었던 WRC 플러스를 기록했던 적이 있고, 평균적으로도 한 70에서 75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정도만 기록을 해줘도 공격에서 지금 일발장타가 있는 타선의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만 기대를 해줘도 좋아요. 기대치를 많이 낮췄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정도 평균 해주는 선수입니다. 수비에서 기여해주면 되고 WRC 플러스 75 이상 기록을 해주면 주루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이야기가 될 테니까요. 자, 그리고 최재훈 선수인데 5년 54억. 야, 최재훈 선수의 계약이 마지막 해예요. 10억이 조금 넘어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최재훈의 이 계약은 해자 계약이었습니다. 진짜 그 계약 기간 동안 제 몫을 톡톡히 해줬었고, 뭐 지난 시즌의 활약 나쁘지 않았죠. 기대치는 뭐 타율이라든지 홈런 개수라든지 이런 거 안 바랍니다. 출루율 4할 2푼 이상만 기록해주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선수고, 적당히 몸에도 조금 맞으면서 약간 안 아프게 몸에 맞을 줄 아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노시원입니다. FA 계약은 아니죠. 노시안 선수는 이번 시즌은 연봉 조정 대상자라서 10억입니다. 그리고 내년 시즌 이제 27시즌부터 이제 11년 307억 계약이 시작이 되는데, 노시환은 이제 못하면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뭐 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욕을 하는 게 정당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노시환 선수도 본인도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큰 연봉을 받는 선수는 못했을 때 후폭풍이 거세다라는 걸. 그래서 저는 이제는 노시환이 지금까지 해줬던 것보다 훨씬 잘해줘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팀의 간판 선수가 된 거거든요. 팀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가 이제는 되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커리어 하이 시즌을 기록을 해줬으면 좋겠고, 32개의 홈런 그 이상의 것을 쳐줘야 된다. 저는 노시환 선수에게 이제 고타율을 기록한다, 공을 잘 고르길, 삼진을 적게 당하기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유형의 선수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홈런을 더 쳐줘야 됩니다. 35개 이상은 때려줘야 이 연봉값에 맞는 활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기대치는 어느 정도 선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하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